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백민경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구조 예측 및 디자인 연구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과학에서도 AI 혁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생명과학 연구라고 하면 손에 물을 묻혀가면서 실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실험을 통해 쌓인 바이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명과학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단백질 구조에 대한 연구인데요. 그동안 실험을 통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이 단백질 구조를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그동안 쌓인 단백질 구조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한 인공지능 방법들이 등장을 하면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컴퓨터만 있다면 누구나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디지털 바이올로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이 어떠한 원리에서 개발되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방법을 활용한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 예측 연구와 또 인공지능 기반의 단백질을 디자인하는 연구에 대해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단백질이 뭔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생체 분자 중에 하나입니다. 물과 지방을 제외했을 때 가장 많은 생체 분자가 단백질이고요. 이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서 모든 생명 현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 물질을 수송하는 역할도 단백질이 하고 있고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혹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새로운 물질들을 합성하는 이런 효소 반응도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고 바깥의 신호를 우리 몸 안에 세포로 전달하는 과정에도 이런 단백질들이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병원체가 침입하였을 때 이와 맞서 싸우는 면역 반응에도 이제 단백질들이 관여하고 있죠. 즉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명 현상에 관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단백질을 정말 잘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네,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안에 있는 유전 정보들은 mRNA라는 형태로 전사가 되고 이것이 단백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유전 정보에 적혀 있는 아미노산 서열 순서대로 연결되어 구성이 되는데요. 이 아미노산 서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이루면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수많은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백질의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것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단백질의 구조를 잘 알게 되면 생명 현상에 대해서 더욱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을 감염시키는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기전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싶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떤 단백질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단백질들 중에서 어느 단백질이 사람과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사람의 단백질, 그리고 그 결합하는 결합 구조를 알게 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그 바이러스 감염 기전의 첫 과정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수많은 응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 이제 3가지 예시를 들고 왔는데 이 3가지 예시 모두 제가 박사후 연구원을 보냈었던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단백질 디자인 연구소에서 이루어졌던 실제 연구들입니다. 이러한 생명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다양한 응용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와 사람의 수용체, 이 결합 구조를 바탕으로 이 결합을 방해할 수 있는 새로운 작은 단백질을 디자인을 해본다면 저희는 이 단백질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률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감지하는 바이오 센서를 디자인을 해서 이 바이오 센서를 활용을 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을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을 해서 바이러스와 맞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과 이것과 사람의 수용체 결합 구조, 단순히 몇 가지의 단백질 구조를 알게 됐을 뿐인데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 싸울 수 있는 3가지의 무기를 얻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단백질의 구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에는 단백질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실험을 이용을 했어야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엑스레이 결정법과 극조온 전자현미경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엑스레이 결정법, 그리고 극조온 전자현미경, 크라이오-EM이라고도 부르는 이 방법은 모두 노벨 화학상을 받았을 정도로 단백질의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게 얼마나 과학계에서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엑스레이 결정법과 극조온 전자현미경 모두 실험을 통해 단백질의 구조를 알아낼 수 있긴 하지만 두 방법 모두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싸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 하나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죠. 이러한 실험이 가진 한계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의 서열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단백질의 구조는 매우 천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의 서열은 대략 2억 3천만 개 되는 정도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의 구조는 대략 20만 개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요. 이 단백질의 서열과 구조 사이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산을 통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려는 연구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컴퓨터 계산을 통해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백질의 진화의 역사인데요. 제가 왼쪽에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미오글로빈 단백질은 약간 붉은색의 근육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인데요. 사람도 이 미오글로빈을 가지고 있고 사람과 같은 포유류인 말도 이 미오글로빈을 가지고 있고요. 포유류는 아니지만 어류인 참치도 이 미오글로빈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적으로 사람과 참치는 굉장히 거리가 먼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미오글로빈과 참치의 미오글로빈은 아미노산 서열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대략 아미노산이 한 50% 정도밖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단백질의 구조는 거의 동일한데요. 이는 진화 과정에서 단백질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의 구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은 단백질들 안에는 뭔가 그 서열들 안에는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과 관련된 뭔 제한 조건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궁금한 단백질에 대해서 진화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백질들을 잘 모아놓은 다음에 이 서열 모음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구조와 관련된 패턴들을 잘 찾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그 구조에 대한 패턴을 바탕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진화의 역사를 잘 활용을 해본다면 즉 서열 모음을 잘 활용을 한다면 단백질의 구조를 인공지능을 통해 예측해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부터 단백질 구조 예측은 어떻게 하면 이 진화 정보, MSA라고도 부르는 단백질의 서열 모음 속에서 구조에 대한 정보를 잘 찾아낼 것인가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인공지능과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잘하는 일이 수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안에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예측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도 서열 모음 데이터에 숨어있는 단백질 구조에 대한 패턴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패턴 찾기 문제에 해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해본다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단백질 구조 데이터 10만 개에서 20만 개 되는 그 구조 데이터를 활용을 하여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인데요. 제가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단백질 구조 예측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는 진화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진화적으로 연관이 있는 서열들을 잘 모아놓고 그 안에 숨어있는 패턴을 찾는 일인데요. 이때 이 서열 모음 안에서 어떤 레지듀들끼리 가까이 있을지 멀리 있을지 레지듀 사이의 상호작용 정보를 먼저 찾아내고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공지능을 설계해야 이 과정을 쉽게 배울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진화적으로 연관이 있는 서열 모음의 실제 데이터 형태와 레지듀 사이의 상호작용 정보의 실제 데이터 형태가 어떤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진화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백질의 서열 모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텍스트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레지듀 사이의 상호작용 정보는 그림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글을 읽고 단백질의 구조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문제와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단백질 구조 예측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서열 모음 안에 있는 구조에 대한 정보를 찾아 구조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과정을 글을 읽고 그 글이 묘사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과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나요? 누군가 저한테 이 글을 주고 이 글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일단 글을 쭉 읽어보면서 이 그림에 어떤 사물이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죠. 그래서 이 그림 안에는 이 5가지의 사물이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먼저 찾아내고 이걸 바탕으로 그림에 이 5가지 사물을 배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그림을 그리려고 보니 사물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깨닫게 되겠죠.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글에 더 찾아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글에서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다시 잘 찾아서 이 위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물을 배치를 해보고 이제 그림의 디테일을 추가해 나가기 위해서 소녀는 뭘 하고 있었는지, 소녀는 어떤 상태였는지, 테이블은 무슨 색깔이었는지 등등에 관련된 뭔가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을 찾아내고 그림을 완성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 글에 그림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그 비어있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좀 더 말이 되게 예쁘게 채워나가겠죠. 즉 우리가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글도 끊임없이 여러 번 읽어가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나가고 글과 그림을 계속 비교해 나가면서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나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도 단백질 서열 모음이라는 글을 읽고 단백질 구조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3차원 구조를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글과 그림 그리는 과정 사이에 계속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인공지능 모델 하나와 그림을 끊임없이 그려나가는 인공지능 모델 하나를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 둘 사이에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게 만든다면 글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그림을 바탕으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하나를 뒤에 붙인다면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게 구체화돼서 만들어진 게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폴드와 제가 개발한 로제타폴드 방법입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폴드와 제가 개발한 로제타폴드 모두 굉장히 고정확도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단백질 구조 예측 분야에 캐스비라고 하는 국제 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면서 지금까지 개발된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들의 성능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그런 대회인데요. 이 대회에서 구글 딥마인드 알파폴드2가 100점 만점에 거의 90점에 육박하는 좋은 성능을 처음으로 보여주었고 그 이후에 나온 로제타폴드와 로제타폴드2 모두 이에 못지않은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되는 구조가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초록색이 실제 실험으로 결정된 구조이고 파란색이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예측한 구조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지금은 인공지능만 잘 활용을 한다면 굳이 실험을 거치지 않아도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백질의 구조만 알면 되는 걸까요? 제가 앞에서 단백질의 구조를 알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단백질의 기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단백질의 구조를 안다고 해서 기능을 모두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암세포에서 유난히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의 구조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구조를 바탕으로 이 단백질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아마 분자 관상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지 못하실 겁니다. 여기에 제가 어떤 실험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실험을 통해서 찾아낸 정보를 하나 더 드린다면 조금 더 기능에 대해 설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단백질에 대해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 보이는 것처럼 분홍색 단백질과 결합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홍색 단백질은 공교롭게도 우리의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살해 T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이었던 것이죠. 암세포에 유독 많은 단백질이 면역세포의 단백질과 결합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시사하는 걸까요?
결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이 초록색 단백질이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단백질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단백질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구조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백질이 이러한 구조를 이룸으로써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 상호작용 예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수많은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예시에서도 모두 이 단백질들이 각각의 기능을 혼자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분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단백질의 기능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잘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도 지금의 인공지능 기반의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 구조 예측에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 예측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앞에서 단백질 구조 예측을 진화 정보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진화 과정에서 단백질의 기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기능의 필수적인 단백질의 상호작용, 즉 단백질의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단백질의 서열 모음 안에 구조에 대한 패턴이 숨어 있게 된다. 우리는 그래서 이 패턴만 진화 정보로부터 잘 찾아내면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똑같은 아이디어가 단백질 상호작용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 단백질이 결합하는 게 이 단백질의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 두 단백질은 진화 과정에서 계속 결합을 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두 단백질에 대한 진화 정보를 잘 찾아서 같이 진화가 일어났을 법한 단백질들끼리 잘 페어링을 시켜본다면 그 안에 두 단백질 사이의 결합에 대한 패턴도 숨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로체타폴드나 알파폴드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의 단백질 구조 예측 모델이 이런 진화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결합이나 구조에 대한 패턴을 찾는 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사이의 결합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대를 바탕으로 실제 효모에 존재하는 모든 단백질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한번 예측해 보았는데요. 굉장한 다양한 예시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DNA 리페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엔자임이나 아니면 이제 아직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는 단백질 컴플렉스까지 다양한 단백질들의 상호작용과 결합 구조를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합 구조들은 효모에 존재하는 이런 단백질들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측한 효모에 존재하는 GPIT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컴플렉스 구조가 하나 있는데 이 구조를 저희가 예측을 했었는데 몇 달 뒤에 사람의 GPIT 컴플렉스 구조가 실험을 통해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 두 구조를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똑같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이제 구조 예측 결과가 얼마나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이나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 예측 방법들이 어떻게 신약 개발과 연관될 수 있을까요? 네, 질병과 연관된 단백질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는 질병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 질병이 왜 일어나는지 질병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삼을 단백질이 무엇인지 그 표적 단백질을 발굴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발굴된 표적 단백질을 바탕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기반으로 한 신약을 개발한다면 신약 개발 단계의 성공 확률도 향상을 시키고 후보 물질 발굴 시간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단백질의 구조 예측이나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 혹은 결합 구조 예측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단백질을 디자인하는 연구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단백질 구조 예측은 주어진 유전 정보로부터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질지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정보를 알아내고 그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 정보를 바탕으로 이 단백질이 어떠한 3차원 구조를 가지면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를 예측하는 연구였는데요. 단백질 디자인 연구는 이 단백질 구조 예측 연구의 역과정입니다. 단백질 디자인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길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 그래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을 먼저 설계를 해보고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단백질의 3차원 구조가 뭘지를 먼저 상상을 하고 그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찾아내고 그 아미노산 서열을 합성할 수 있는 유전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단백질 디자인의 과정입니다. 즉 단백질 구조 예측을 반대로 잘 뒤집어 보면 단백질 디자인이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단백질 구조 예측에 하나의 혁신을 가지고 오면서 단백질 디자인 분야에서도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백질 디자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단백질의 기능을 좀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단백질이 기능의 필수적인 핵심 펑셔널 모티프를 가진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티바디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항원을 내가 새로 엔지니어링해서 만든다고 하면 해당 안티바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피톱을 가지는 항원을 만들어야겠죠. 이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라는 관점에서 이 항원 물질은 내가 원하는 에피톱을 가지는 항원 물질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저희는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기능의 핵심적인 펑셔널 모티프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 펑셔널 모티프를 가지는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기능을 가지는 단백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주로 따라가게 되는데요. 원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단백질의 구조를 먼저 상상을 해보고 이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단백질의 서열을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실제로 원하는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을지 계산 및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씩 여기에 사용되는 AI 모델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원하는 기능을 가지는 단백질의 구조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RF 디퓨전이라고 부르는 로시타폴드 기반의 디퓨전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생성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인데요. 이 디퓨전 모델은 이미지에 끊임없이 노이즈를 더해가면서 그 이미지를 흐트러뜨리고 이 디퓨전 모델이 학습하는 것은 이렇게 흐트러진 노이즈가 낀 이미지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하면 원래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노이즈를 없애는 과정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눈에는 완전히 노이즈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가져다 줘도 이를 기반으로 노이즈를 조금씩 없애가면서 그럴듯한 이미지를 생성해 나가는 게 핵심인데요. 저희는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들고 와서 로시타폴드에 적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백질의 3차원 구조에 노이즈를 주면서 조금씩 흐트러뜨리고 로시타폴드를 활용을 해서 이 흐트러진 구조에서 원래의 구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디노이징 과정을 학습을 시켰고 그 결과 얻어낸 RF 디퓨전은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의 구조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RF 디퓨전을 기반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생성을 하고 나면 이렇게 생성된 구조에 단백질의 서열을 입혀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프로틴 MPNN이라고 부르는 AI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열을 디자인을 하고 나면 저희가 만든 수많은 인공지능 필터들을 통해서 이 단백질이 내가 원하는 구조대로 접힐지 혹은 내가 원하는 파트너랑 결합을 할지에 대한 다양한 검증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알파폴드와 로시타폴드를 활용을 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해 보기도 하고 결합 구조를 예측했을 때 그 결합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그 컨피던스를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필터를 통과한 단백질들에 대해서는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게 원하는 기능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형태로 단백질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RF 디퓨전과 인공지능 방법들을 잘 활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단백질 디자인의 성공 확률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툴을 가지고 있기 전에는 단백질 디자인의 성공 확률이 채 1%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RF 디퓨전, 프로틴 MPNN과 같은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단백질 디자인의 성공 확률이 대략 10%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인공지능 기반의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걸 활용해서 단순히 단백질 하나의 구조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단백질이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하는지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는 점과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나가면 새로운 단백질을 디자인하는 툴로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단백질 연구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아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3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남아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는 단백질의 변이가 생겼을 때 이 변이에 따라서 단백질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예측 문제인데요. 단백질은 그 아미노산 서열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이가 일어났을 때 단백질의 구조가 변할지 혹은 단백질의 안정성이나 활성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현재 알파폴드나 로시타폴드로는 예측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이에 의한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질병을 이해하는 것이나 아니면 다양한 단백질을 엔지니어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변이에 따른 단백질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예측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단백질은 사실 우리 몸 안에서 하나의 구조로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단백질이 하나의 구조를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질 수 있을 때 현재 알파폴드나 로스타폴드는 이들이 어떤 구조를 가질 수 있는지 그 가능한 구조를 모두 샘플링해 주지는 못합니다. 단백질이 여러 구조를 가질 수 있을 때 이 멀티스테이트의 구조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남아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직 다른 분자와의 상호작용 예측이 그렇게 썩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 상호작용 예측의 경우에도 항원 항체나 숙주 병원체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예측이 어렵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단백질과 DNA, RNA 사이 혹은 단백질과 유기분자와의 상호작용 예측 역시 아직까지는 향상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신약 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 부분입니다. 네, 제 발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이 인공지능 기반의 단백질 구조 예측, 단백질 디자인 연구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